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스승에 대해서 부모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부모는 생명을 주었지만 스승은 잘 사는 기술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 모신 분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자, 김해 은혜학교 박미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해 은혜학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박미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해 은혜학교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은혜학교에 대해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김해 은혜학교는 김해시 하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로서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의 직무 직업 훈련 과정인 전국 끝까지 32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그리고 박미정 교관 선생님 밑에 170명 정도의 그 교직원들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네, 안전한 학교 그리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소통한 공감으로 신뢰받는 학교라는 그런 모토 아래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담임을 맡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고요. 저희 반은 지적장애 학생 그리고 자폐성 장애 학생을 가진 3명의 여학생 그리고 2명의 남학생 그리고 부담임 선생님과 특수교육 실무원 선생님까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학생들이 8시 50분쯤에 통학버스라든지 개인적으로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마중나러 버스 그렇군요. 앞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오늘 일상 차기가 어떤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9시 10분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1교시에는 저희 학교의 특색 활동인 워킹앤런이라는 활동으로서 교내를 걸으면서 건강 증진의 시간을 가지고요. 네, 2교시에서 6교시까지는 교과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시에 학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퇴근 시간까지 각자 업무라든지 연수 등의 그런 업무를 하면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학교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네. 후반전 업무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특수학교 교사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서 부인께서 특수교사이신데 저랑 특수교사가 잘 맞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주셨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특수교사라는 게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대를 지원했었는데 운명처럼인지 제가 교대를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 와중에 네. 그럼 특수교사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지원 봉사활동을 몇 달 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체험하면서 그 학생들의 순수하고 밝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게 제 기억 속에 남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 해에 특수교육과에 지원하게 됐고 지금 현재까지 특수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특수교사가 된 게 제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사활동 가셨다가 뭔가 찌릿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셨군요. 그래요. 큰 포부를 갖고 특수학교 교사가 이제 되셨는데 사실 뭐 모든 분야가 늘 처음은 설레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께도 분명 처음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교사가 되었다는 설렘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걸로 한동안은 계속 구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첫날은 아직도 저한테 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연수는 많이 있었지만 네. 막상 첫날 고1 저희 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준 분들이 없어서 정글에 좀 떨어진 느낌 이런 게 좀 네. 있었어요. 정글에서는 길이 없어서 혼자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컸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서는 장애의 특성이 어떤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줬지만 실제로 학생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이론이 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은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다칠까 봐 말랑한 것만 제공해준다거나 뭐 소리에 대해서는 이런 장애는 뭐 예민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초임 때 그때 만났던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초임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은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에너지도 넘치셨던 것 같고, 더 친근했던 것 같고, 아마 그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셔가지고 12년 차세요 벌써? 네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도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장애들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각각에 맞는 그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일률적으로 밤마다 똑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특성인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학생 각자에 맞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2년 전에도 공황장애라는 학생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작년에도 또 처음 만난 유형의 그런 장애 학생들의 공격 행동 때문에 감정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보다 또 학교 선생님들, 주변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행동 지도사 그런 전문과정 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만났던 몇몇 유형의 학생들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유독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12년간 만나던 학생들이 다 저한테 소중한데요. 네. 조금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제 소희라는 학생입니다. 네. 제가 고1부터 이제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가정에서 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이라든지 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필요했던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엄마 또는 큰언니라는 말로 좀 부르면서 잘 따랐는데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시설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제공해줘야 될 것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많아서 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네. 또 재작년에 소희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해서 천안에서 이제 있어서 저한테 호두과자 사갖고 갈게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런지 딱 제가 기억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아까워서 그렇죠. 아유, 또 소희라는 학생도 생각이 나시고. 특수학교 교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특수교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힘들지 않냐, 그게 뭐냐, 사실 잘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전 이제 늘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런 학생에게 쏘는 에너지를 우리는 5명에서 7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그 에너지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야 하긴 하지만 일반 교사보다 더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제가 얘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학생들의 모습에 따라서 매일매일 좀 새롭고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천직이시네요. 네. 그래서 물론17, 17, 18이지만 네. 신변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저희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저희가 고민하게 되고 제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작년에 학생도 제가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문제행동 중재 그런 과정을 수료하게도 만들기도 했고 네. 제가 교직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나태해지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10년 차 어느 분야든 그 정도가 되면 사실 몸도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늘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지금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저는 항상 배움에 대해서 좀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도전하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가슴에 남아서 그걸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튼튼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올 2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제가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구한의대학교 그리고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일과가 딱 그려지네요. 수업하고 남은 업무하시고 공부하시고 수업 연구하시고 네. 언제 주무세요? 보통? 네, 잠자는 시간 줄이죠. 그렇죠. 네. 많이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은 12년차 교사입니다. 박미승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특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 계시니까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뭐 겪는 차별, 편견, 오해 이런 것들 있을까요? 사실 몇 해 전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서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 경남에서도 사실 진해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지금 7, 8년 이상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는 그런 인식, 이런 건 시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우리 장애학생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낯설고 뭔가 나와 다르니까 멀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장애교육, 이해교육이 전 국민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아직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이 장애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거부감을 좀 가지시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본인의 학생으로 좀 여겨주시고 같이 많은 상황에서 좀 배제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께서도 자신 학생이라 생각하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있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이 대해달라는 바람을 담아주셨네요. 네. 자, 그동안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 통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덕분에 특수교육이 사실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특수교육이라는 그런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특수교육을 좀 바라보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작은 힘이나마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인생 계획 갖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제가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일을 이제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위를 따거나 학생들한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좀 당분간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 직업적인 그런 꿈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입문을 하면서 읽었던 좀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 특수교육 사례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특수교육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앞으로 이제 누군가든 제가 집필한 그런 특수교육의 사례집을 통해서 네. 특수교육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제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다시 모실 날을 또 기다려볼게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라서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께 경남 어떤 곳일까요? 사실 경남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일터이자 또 앞으로 제가 학생들과 함께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남은 특수교육에 좀 선진화된 지역이기도 하고 특수학교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의 좀 메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관심들이 같이 가져지면 조금 더 좋은 경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통해서 이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특수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김해 은혜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박미승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